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98점에 나머지를 다 맞은 조준호라고 합니다. 채점을 했을 때는 탐구 영역 답안지 같은 경우는 이제 8시에 나오고 그 전 답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나와서 탐구 전에 것만 채점을 했었는데 그때 결과가 꽤 좋았어서 나머지도 다 맞아서 좋은 곳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실 수능 끝나고 이번 시험은 실수만 없었으면 만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점이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좋은 결과였던 것 같아서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0강년도 수능을 볼 때 국어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난이도가 어려워서 되게 점수도 낮았고 어려웠었는데 20학년도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국어만 잘 넘기면은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국어 영역만 제대로 잡자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수학 같은 경우는 킬러와 비킬러 부분을 나누면은 킬러는 19학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더 쉬웠던 감이 있었던 것 같고 비킬러 같은 경우는 19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확률과 통계 부분이 까다로워서 스스로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실수를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19학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쉬워졌던 것 같아서 4교시 때 사실 아무래도 국어, 수학 영어가 끝나고 되게 체력이 많이 바닥나 있었고 지쳤었는데 탐구가 예상보다 수월하게 나와줘서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대수 종합반 진행을 하면서 50회차가 넘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뒷페이지 킬러 부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중을 안 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논리로 문제를 구성을 하고 비슷한 선지로 물어봐서 수능 현장에서 시대인재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시대인재 모의고사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실제로 시대인재 모의고사 중에서 확률과 통계 부분이나 혹은 기하와 벡터 부분에 어려운 준킬러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수능에서 시간을 뺏기지 않고 킬러 문제를 비교적으로 수월하게 풀 시간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대인재 N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다른 제종과 비교해서 시대인재만의 독특한 커리큘럼은 공강 시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다른 제종 수업에 비해서 훨씬 더 수업 시간이 적습니다. 꼭 필요한 수업만 정말로 잘 가르치는 강사분들에게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자기주도 학습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수능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대인재 커리큘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인재 컨텐츠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컨텐츠를 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능을 보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걸림돌을 만나서 고전을 할 수도 있고 킬러가 굉장히 어려워서 난감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쌓아왔던 훈련들에 의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 모르는 문제 없이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점수들이 조금 더 모자랐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20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19학년도 성적표에 쓰여 있었던 점수가 제 가능성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20학년도 수능에서 재수를 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공부 습관을 말씀을 드리면 19학년도의 경우에는 강의 위주로 되게 많이 수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복습을 미뤘던 경향이 있습니다. 20학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여 무엇인가를 강사님께 배우자마자 그것을 적용해보고 복습해보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때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있어서 사실 고3 때 경우에는 공부 공간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한지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필통과 책상 그리고 의자만 있으면 그냥 어디든지 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다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시대인재 라이브러리에 들어온 순간 다 공부를 하고 있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저도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환경 자체도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방해를 안 받고 정말로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인재 N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공간과 강의를 듣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강의를 듣는 공간에서 계속 같이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은 루즈해질 수 있고 같은 책상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혹은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간이 바뀌다 보니 환기가 되면서 머리도 조금 더 맑아지는 것 같고 오가면서 운동도 되다 보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오전 6시 반 이전에는 항상 일어나야 한다라는 철칙을 갖고 재수 생활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공부 시간에 있어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날은 12시간을 공부하고 어떤 날은 3시간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항상 자기 자신과 타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경계가 돼요. 6시 반 이전에 일어나서 항상 10시까지 공부를 하자, 그렇게 매일 공부해야 할 시간을 정해두었고 6시 반 이전에는 꼭 일어나는 것을 생활 습관으로 들이도록 결심했습니다. 슬럼프라는 것은 항상 정서적인 이유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울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9월에 어느 날 잠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 하루 정도 우울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재수학원에 갇혀 있고 나만 이렇게 수능 공부를 1년 더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면 시간을 보충을 하고 좀 더 푹 자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아니고,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1년을 더 투자해서 남들보다 좋은 결과가 있다면 훨씬 더 값진 1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재수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서 왠지 수능판에 나만 있는 느낌이고 이런 생각을 들면서 스스로 우울해지고 늪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배들이나 지인들의 경험을 보면은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수능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비록 남들보다 수능판에 1년 더 오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기회로 삼아서 더 좋은 곳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수능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나 혹은 답답함을 갖지 말고 정말로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년을 더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5명 내지는 30명의 학생들을 전부 다 신경 써줘야 되다 보니 어떤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좋을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간섭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시대인지 재종반 매니저분들께서 불필요한 간섭은 최소화해 주시고 정말로 관심이 필요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시대인재의 매니저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TA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강사분들께 수업을 듣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강사분들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인원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TA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을 받게 되면 그 선생님들께서는 수능은 물론이고 정말로 서바이벌 성적까지도 만점에 수렴하는 분들께서 질문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를 들고 가도 그 자리에서 보자마자 풀 수 있었던 분도 계셨고 정말 탁월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도 조금 더 배워갈 수 있는 것도 많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얻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엉이 포스트를 자주 활용하는 편이었는데, 많은 회차 수의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정말 내 실력이 어느 위치에 있고 이 문제지는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지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엉이 포스트가 좋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엉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성적 혹은 1등급의 평균 성적, 상위 30%의 평균 성적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더 발전하려면 어느 부분에서 더 실력을 보완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엉이 포스트가 제 실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다른 분께 받고 올해는 프리오드님께 받았습니다. 다른 분과 비교를 했을 때 시대인재의 컨설팅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제가 기대했던 정식 컨설팅은 제 점수를 불러드리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나다고는 어디 쓰면 된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별 기대 없이 시대인재 컨설팅 팀에 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프리오드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단순히 가나다군 어디 쓸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대의 입시가 어느 정도이고 또 수험생들의 올해의 동향은 어떠하며 면접과 관련된 다른 정보들까지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 알려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컨설턴트 분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시대인지의 컨설팅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어가 가장 약한 과목이었는데 제가 남들보다 활자를 읽어내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기출만이 아니라 다른 사설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어냄으로써 80분 내에 45문제를 빠듯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필요하다고 느껴서 학원에서 제공되는 간쓸게
상상 모의고사 그리고 이감 모의고사를 빠짐없이 전부 다 풀었고, 수능 당일날까지 국어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학원에서 특별 배부해주신 이감 플러스 모의고사를 통해서 예열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전부다, 기출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렇게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국어 모의고사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저같이 기출만으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일종의 피지컬 트레이닝과 같이 80분 내에 45문제를 빠듯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이 실전 모의고사의 의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국어 모의고사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사고를 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이 수능 수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출의 좋은 점은 정말로 퀄리티 높은 문제들이고, 어떠한 사고를 발현해야 할지가 굉장히 명확한 문제들인데, 재수생의 입장에서 보면 기출은 이미 낯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고를 발현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사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설은 기출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인지의 수학 컨텐츠를 보면 기출을 변형으로 평가원과 유사한 시스템의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들 자체가 낯설면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문제가 많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또 수능 수학을 풀어내는 데에 있어서 기출 이상으로 제가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박정민 선생님께서 기하와 벡터 수업을 하셨고, 강기원 선생님과 김현우 선생님께서 미적분 수업을 하셨는데, 선생님별로 세 분의 관점을 각각 다 받아들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굉장히 넓어졌고, 또 다양한 풀이를 생각할 수 있어서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인재 화학 모의고사를 풀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다른 문제들과 다르게 기출 변형이 무엇인지 정말로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대인재에서 출판되는 리바이벌이나 혹은 서바이벌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은 기출 문제의 숨겨진 논리가 무엇이고, 또 그 논리가 만약에 더 발전된다면 앞으로 수능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같은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스스로 화학원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나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풀이까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러한 문제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화학원을 푸는 데 있어서 관점이 넓어져서 결국에는 수능날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남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생님을 한 분으로 꼽을 수가 없어서 저는 두 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저는 수학과의 김현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은데, 일단 수업 자체가 너무 재밌으시고, 김현우 선생님께서 실제로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준비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수험생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줘야 도움이 되고, 또 이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멘탈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출이 어떤 방향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었고, 만약에 발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재수생으로서 소홀하게 대할 수 있는 수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로 만드셔서 정말로 이 부분이 내가 약한 부분이구나 라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생명과학의 최수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학년도 수능을 볼 때까지만 해도 생명과학원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이 귀류로 이루어져 있다, 유전에서 세포분열 혹은 가계도와 같은 부분은 거의 다 귀류로 풀어내는 것이다 라는 경향을 가지고 수능에 임했는데, 최수준 선생님의 생명과학 수업을 들어보니 어느 자료를 보고 어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면 이것이 귀류 없이 정말로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선생님의 수업대로 따라가다 보니 정말로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시간이 남을 수가 있어서 최수준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인재 재종반을 망설이는 부분 중 하나가 너무 많은 컨텐츠 혹은 컨텐츠의 과도한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인재 모의고사 자체가 수능보다 어려운 난이도라고 소문이 나 있고, 실제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난이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실제로 지원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19학년도 수능 국어를 보면서 시대인재에서 출판한 모의고사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낼지 모르는 시험이고, 당일날 전까지는 어떤 수준의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 항상 수능 이상의 실력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수능 기출 혹은 수능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만을 풀다 보면 수능날 평가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시대인재를 선택해서 모래주머니 효과를 보거나 혹은 다른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풀면서 조금 더 향상된 실력을 통해서 수능장에서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수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